안녕하세요. 톡톡 전국시대 아나운서 이지희입니다. 내일은 우리나라 국경일 중 하나인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이죠.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한번 되짚어보는 의미 있는 개천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톡톡 전국시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는 삶의 깊은 의미를 되짚어볼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희로애락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업이 강원도 원주에서 열렸다고 하는데요. 인생 선배가 전하는 진정한 삶의 기록,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인생을 책으로 기록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으세요? 아마 저마다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가 있을 텐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동네 어르신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또 함께 기록하는 특별한 수업이 열린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 현장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아, 정말 어르신들은 보릿고개도 있었구나, 가마 타고 시집가시던 때도 있었구나, 이런 거를 제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계기가 너무 됐어요. 그분들의 삶이 참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삶도 다시 또 되돌아보게 되는. 평생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 그런 것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길을 통해서 어르신들 이제 가슴 아팠던 이야기도 들어보고 좋았던 이야기도 들어보고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늦깎이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어르신들의 그림책 자서전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희로애락이 함께하는 그 특별한 수업 현장으로 함께 가봅니다. 원주시의 한 재활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이 평화롭게 일과를 보내고 계신데요. 한편에선 무언가 분주한 준비에 한창입니다. 어른들 거는 아예 요거만 해서 색칠하시라고 그래서 여기다 줄 아예 거드렸어. 여기 더 올라오지 못해. 기다린다는데 이제 엄마가 기다립니다. 사랑해요. 잘하셨다. 제가 여기 오면 뭔가 특별한 수업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보니까 뭔가 학생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학생인 건 맞는데요. 오늘은 어르신들하고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어르신들 그림책 자서전 만드는 거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바로 지난 7월부터 어르신들과 함께 진행된 어르신 그림책 자서전 만들기 수업이 진행됐기 때문인데요. 벌써 7주차 마지막 수업입니다. 강성기 어르신, 김순돈 어르신, 이순덕 어르신. 상지대학교 학생 봉사자 6명이 선생님이 되어 40여 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림책 자서전 만들기 수업을 진행했죠. 7주차 수업인 오늘이 마지막 수업 날인데요. 수업에 앞서 먼저 어르신들이 몸을 풀 수 있게 흥겨운 실버 체조부터 시작해봅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은 그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들하고 준비한 거는 가족들 얼굴을 한번 그려보고 학생들에게도 어르신들에게도 이 수업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는데요. 어르신들 인생에 하나 둘 품어온 인생 보따리를 풀기 위해 학생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상지대학교 학생들이 학생인데 선생님이 되는 수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수업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저희 상지대학교 평생교육 상담학과 학생들이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평가까지 설계를 모두 마쳤고요. 어르신들에게 그림책을 읽고 같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인지 능력 향상과 공감대 형성 능력을 조금 키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또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왠지 마음이 더 담겼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게 끝이 아니죠? 네.
저희가 오늘 이 프로그램으로는 종료가 되는데요. 11월 16일 날에 저희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공유회를 개최를 할 거고요. 저희 지역 사회 내에서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조금 마련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도 어르신들도 얻어가는 게 참 많습니다. 아니 어르신 지금 이렇게 매주 선생님들이랑 같이 자서전 만들기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살면서 여러 가지 기억들이 많이 떠오르셨을 것 같은데. 아니 썰고 말고지. 네. 나는 어머니가 일찍 또 혼자 되셔가지고 어머니 불쌍하신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썼지. 특히나 윤광진 어르신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으로 가족 이야기를 한자 한자 적어내려가 많은 이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는데요. 살아온 걸 다 쓰려면 한량이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 기록에 남을 만한 거 쓰고 그런 게 참 좋았어요. 어머니 이렇게 자서전 만들기 하시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순간이 있다면 언제예요? 결혼해서 네. 우리 주인 만나서 애 머슴에 셋 낳아서 행복했지. 즐겁고. 우리 어르신은 딱 봐도 엄청 모범생이시네요. 그쵸? 모범생이요. 제가 어르신 얼굴을 보니까 표정이 굉장히 밝으시거든요. 혹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기분 좋았던 일 기억나세요? 우리 손자 고대 합격했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셨는데요?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죠. 그때는 나온 고대 나온 우리 손주 그때 얼마나 기뻤던지. 할머니 죽기 전에 장가가라 라고 써주셨네요. 와, 우리 어르신은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으신가 봐요. 많아요. 예.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사랑하는 홍종자 감사합니다. 예, 홍종자는 사랑은 안 해요. 오, 어머님이시구나. 큰아들 사랑한다 하고 고맙다 뭐 더 쓸 수가 없고 며느리 고맙다 항상 사랑한다. 예, 딸에게 사랑하고 효도하는 마음. 아니 우리 어르신은 사랑이 많으신 분 같아요. 그쵸? 사랑은 많어. 어머님한테 정자야 사랑해 한마디 해주세요. 손 잡으면서.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못해준 거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두 분이 사랑하면서 행복하세요. 어머니 우셨어? 왜? 좋아서? 어르신들이 옛일을 회상하고 서로에게 건네는 애틋한 마음에 가슴이 찡해져 옵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며 많은 것들을 느낀 어르신들. 지난 수업으로 삶을 되돌아본 과정에 있어 학생과 어르신들 모두 앞으로의 인생에 큰 의미로 다가오는데요. 어르신들 뵙게 돼서 반가웠어요. 제가 진짜 몇 주차 지금 7주차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르신들을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삶의 순간순간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나이테처럼 새겨진 추억을 발견하곤 합니다. 어르신들이 기록하는 인생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희로애락이 담긴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쭉 이어집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네,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들으면서 가슴 따뜻해지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이런 자서전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교과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톡톡 전국시대 이번에는 지역의 맛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나 떠오르는 명소 하나쯤은 있죠. 특히 안동에 가면 그 명소를 꼭 닮은 빵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맛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땅이 기름지기로 유명한 당진에서 정성껏 키운 우리 농작물 아미쌀과 두렁콩으로 만든 특별한 당진의 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일지 지금 만나보시죠. 해가 뜨고 지는 고장 당진. 예로부터 비옥한 땅으로 유명한데요.
쌀과 매실, 콩, 감자 등등 우수한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올가을에도 이 들판에서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려오겠죠. 벼도 지금 잘 익어가고 있고 네네. 옆에 논두렁에도 뭐 많이 자라고 있네요. 네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네. 두렁콩입니다. 두렁콩. 두렁콩. 네. 논두렁에 심는다 해서 두렁콩. 반듯하게 자리한 논들 사이로 길게 이어지는 논두렁. 그곳에는 어김없이 콩이 심어져 있습니다. 키가 1m를 훌쩍 넘겨 자랐는데요. 올가을 수확하는 두렁콩입니다. 원래 뭐 논두렁, 박두렁에 콩을 심기는 하지만 야, 이렇게 많이 심은 데를 못 봤거든요. 예. 그만큼 또 여기가 잘 되니까. 예, 그런 거 그럼요. 아니에요? 우리 논두렁에다 콩을 심었을 경우에 논두렁에는 늘 습기가 있어요. 습이. 물을 대고 이게 이제 거의 이제 9월 15일에서 18일 경에는 물을 떼거든요. 물 떼는. 그때는 이미 콩알이 형성이 얼추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수분이 있어요. 그럴 때 가뭄을 안 타. 그리고 또한 논두렁에다 심어서 이렇게 밀식 재배를 하니까 통풍이 잘 돼. 네, 통풍이 잘 돼. 그래서 우수한 콩이 나오더라고요. 밭에서 키우는 것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아, 밭에 콩은 비교할 바가 아니죠. 오, 그래요? 자, 그럼 두렁콩 맛보러 가볼까요? 뭐 앞에 이것저것 많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쌀가루를 사용하는 업소이고 안심식당에다가 또 위생 등급 우수한 음식점이고요. 아, 그렇죠. 사실 이것들을 찾아왔어요. 당진에서 생산된 콩만 사용하는 콩당. 지금 시간이 11시 30분이거든요. 벌써 만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그 논두렁, 밭두렁에서 두렁콩을 만나고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이 집이 그 두렁콩을 이용해서 요리를 한다고요? 네네. 두렁콩, 콩 수제비하고 두렁콩을 이용한 콩국수 이용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당진 로컬 푸드로 만드는 건강한 음식 과연 어떨까요? 기대 만발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비벼서. 아, 네, 감사합니다. 신기한 게 이 집은 주문하자마자 보리밥을 먼저 갖다 주네요. 오늘 아침밥을 안 먹어가지고 배고프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거 먹으면서 기다려야겠습니다. 에피타이저로 나온 보리밥 쓱쓱 비벼 한입 입맛이 확 올라옵니다. 신선한 재료들이라 믿고 먹을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그 사이 오늘의 메뉴가 도착했습니다. 당진의 맛 첫 번째 콩국수와 수제비입니다. 그런데 그냥 콩국수와 수제비가 아니라 서리태, 그것도 당진에서 생산한 두렁콩을 사용한 음식들이라는 것. 10월 첫 서리가 내린 후 수확한다고 해서 서리태라 불리는데요. 당진에서는 논두렁, 두렁콩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두렁콩을 아낌없이 넣고 정성과 손맛으로 완성한 음식들. 건강을 챙기기에 그만인데요. 오늘 고소한 콩맛 제대로 보겠네요. 먼저 두렁콩 수제비입니다. 어머, 아니 지금 위에 이게 닭고기 고명이잖아요. 오, 그러면 이 육수도 닭육수인가요? 저거는 닭 가슴살하고 그냥 이게 채소를 넣고 같이 육수를 내요. 닭 가슴살을 찢어서 고명으로 올라가고 육수는 끓일 때 육수를 사용합니다. 한눈에 봐도 지대해 보이는 들깨 수제비. 들깨와 두렁콩이 만나 고소하면서도 깊은 풍미를 완성했습니다. 담백한 국물이 일품이더라고요. 들어가는 첫 맛은 들깨 수제비의 맛인데 마지막 끝맛은 콩국수의 따뜻한 버전입니다. 오, 매력 있어요. 콩을 먹고는 싶은데 차가운 음식이 나하고 안 맞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게 따뜻한 콩국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면이 수제비일 뿐이지 저거는 면이 콩국수로 나올 수가 없어서 콩이 많이 들어가니까 면이 생면으로 뽑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수제비로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수제비의 반죽을 보면 일반 수제비랑 좀 다르잖아요. 이 안에도 서리태가 들어갔다는 건데 콩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퍼석퍼석한 식감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 맛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제비의 쫄깃한 그 맛 그대로입니다. 서리태 두렁콩 콩을 쪄서 말려서 볶아서 분쇄를 해요. 밀가루 메시하고 거의 비슷하게 아주 곱게 해가지고 같이 밀가루랑 섞어서 반죽을 합니다.
쫄깃한 수제비에 담백한 닭고기까지 마치 보양식을 먹는 기분입니다. 따뜻한 콩물 맛있네요. 그리고 수제비도 이것저것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퍼석퍼석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쫄깃한 수제비의 맛 그대로입니다. 매력 있어요. 이번에는 서리태 콩국수로. 당진의 대표 음식 콩국수가 두롱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느 서리태 콩국수보다도 훨씬 진하고 검은 빛깔입니다. 콩물이 서리태라고 하더라도 안에는 사실 까맣지가 않거든요. 얘는 어쩜 통째로 갈았나? 콩 속보다 껍질이 좋다 그래서 제가 껍질째 가는 맷돌을 구매를 해서 그를 같이 갈아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손님들이 반응이 조금 이렇게 거무튀튀하니까 저거 하더니 지금은 이제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고 계세요. 올여름 무더위에도 우리의 건강을 챙겨줬던 콩국수. 두롱콩을 껍질째 갈아 넣어서 그런지 정말 고소합니다. 부추로 색을 입힌 초록 면과도 찰떡궁합입니다. 이 음식들은 이중적이네요. 새로우면서도 낯설지 않은 친숙함. 그리고 몸에 좋으면 다들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건강한 맛이면서도 맛이 좋습니다. 그나저나 면 요리 먹었으니까 이제 쌀밥도 먹어야 되는데 밥 먹으러 갈까요? 당진하면 쌀을 빼놓을 수 없죠. 이번엔 하얀 쌀밥 먹으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 집이 밥이 맛있다고 해서 왔어요. 네, 맞아요. 엄청 맛있어요.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당진시 순상면 주민들이 운영하는 농가 맛집 모두 당진의 로컬 푸드입니다. 야, 한상이 푸짐하게 나오네요. 네, 요거는 민물 새우탕이고 요건 황태, 네. 백석, 요게 꺼먹지. 그리고 요 밥은 당진의 아미살로 해서 지은 밥이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맛이 없습니다. 이 쌀이 아미쌀이라고 했거든요. 아미쌀 좀 처음 들어보는데요. 당진에서 수출용으로 개발한 특화 품종 아미쌀. 식감과 밥맛이 좋다고 하는데요. 쌀 산업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품종은 아미쌀은 국립식량과학원하고 수요자 참여형 품종 연구 개발을 통해서 개발한 거고요. 2022년도에는 당진시에서 직접 이름을 줬어요. 아미산의 전기를 받은 쌀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 쌀이 너무 맛있다 보니까는 세계인들도 맛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몽골 4개국에 현재 58톤이나 수출된 성과가 있습니다. 처음 만나보는 아미쌀입니다. 오, 찰기도 있고 맛있네요. 단맛 당연히 있고요. 오, 그러고 보니까 밥알 하나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쌀밥보다는 조금 더 긴 느낌, 큰 느낌이에요. 그렇죠? 밥을 해놓고 참 놀랐어요. 이런 알랑미 같은데 이렇게 이런 찰기가 있나 해갖고서 놀랐거든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맛도 있고 찰기도 있고 참 어디서 접하지 못하는 진짜 맛있는 밥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역시 한국인은 밥심이죠. 아미쌀로 지은 하얀 쌀밥에 정갈한 반찬들까지 당진의 맛 가득 담은 음식들을 한 상에서 만나는 더욱 특별한 한 끼입니다. 고추장 불고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맛은 고추장보다는 된장 베이스가 강한데요? 맥적이라는 것이 양념을 대부분이 이제 고추장으로 하잖아요. 돼지고기는. 근데 저희는 된장이 들어가요. 굉장히 부드럽죠. 예, 부드럽고 그래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맥적이라는 이름으로. 꺼먹지라고 했는데 오, 얘가 특이한데요? 안에 고소한 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쌉싸리한 맛도 있고 특유의 발효된 맛도 있고요. 와, 이게 뭐죠? 겨울에 김장을 하기 위해서 물을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청이 남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무청을 대부분이 말려서 그 시래기로 사용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 무청을 염장하는 거예요. 하루나 반나절 정도 연기를 물에 담가서 연기를 뺀 다음에 은근한 불로 한 1시간 동안 볶아낸 거예요. 들기름하고 마늘을 주로 사용해서요. 시래기보다 더 까맣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꺼먹지. 짭조름하면서도 감칠맛이 그만. 밥도둑이 따로 없는데요. 맥적과 황태구이에 올려 먹어도 잘 어울립니다.
저도 모르게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간이나 양념이 뭐 강하고 자극적이지 않은데 상당히 은은하게 잘 배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 뭐 하나하나 먹어도 맛있는데 같이 섞어 먹으니까 조화가 잘 이루어지네요. 갓 지어서 더 맛있는 쌀밥에 맛깔스러운 반찬들이 찰떡궁합을 이룹니다. 밥상에 펼쳐진 당진의 들판, 먹을수록 든든하고 행복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진의 밥상을 만나봤습니다. 옛날 전통의 맛을 재해석하고 계속 발전한 맛들인데요. 말 그대로 건강하면서도 행복한 맛들입니다. 여러분도 그 맛이 궁금하시다면 당진의 맛 느껴보시죠. 무엇이 똑같을까? 나랑 저 약간 한지민 같이 좀 뭐 송혜교? 오늘 왜 우해요? 아유, 장난이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한 이유는요. 바로 그 지역과 똑같이 닮은 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맛있는 빵이요. 그냥 빵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또 재밌고 또 귀여운 이야기들까지 가득하다고 하니까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가시죠.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예천 용궁면입니다. 과거 연못이 있었던 곳으로 용이 사는 신비한 마을로 여겨졌는데요. 덕분에 용궁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곳. 작년에는 이 특징을 살려 테마 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역사적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용궁면의 의미를 실제 조형물을 통해 구현한 곳. 파고라 쉼터와 분수대까지 있어 휴식 공간으로도 그만입니다. 이자. 와. 5대의 빔으로 만든 디지털 실감 영상 미디어 아트 영상관, 지역 명소와 용을 모티브로 하여 꾸몄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스케일이 크고요. 진짜 나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잖아. 용왕님 만나자마자 인사드리고 12지신 옆에 계시길래 인사하고 막 되게 바닷속 탐험을 한 느낌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재밌으면 아이들 데리고 오면 아이들은 얼마나 좋아할까요? 와, 대박입니다. 진짜. 바다를 실감나게 표현한 곳 여러분도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아트가 즐거웠다면 또 다른 재미를 놓칠 수 없겠죠. 다음 코스 용궁역으로 가봅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곳이 바로 용궁역인데요. 1928년에 문이 열린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운행 중인 곳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근데 이 용궁역이요. 이렇게 건재하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그 안에 들어가면 더 놀라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하거든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가시죠, 가시죠. 용궁역. 한때 운영이 중단되긴 했지만 1960년대에 다시 열차가 머무르게 된 용궁역. 용궁역에 새로운 볼거리가 들어섰습니다. 우리나라 고전문학 중 하나인 별주부전 아시죠? 용궁을 모티브로 한 별주부전을 현대적으로 각색했는데요. 색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스토리들을 이 벽에 다 담고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별주부전의 이야기를 다 볼 수 있는 것도 신기하고 알록달록한 이 색감과 이 움직임과 이 모든 것들이 되게 빠져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오토마타로 탄생한 별주부전도 인상적이지만 맛을 찾아 떠난 여행 빠지면 섭섭하죠? 아우 시원하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오면 지역 명소를 딱 담은 빵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맞나요? 어디 있어요? 도대체 어디 있어? 요겁니다. 이게 토끼 닮은 빵입니다. 오 토끼. 네, 귀여운 토끼를 닮았습니다. 귀여운 외모로 눈길을 사로잡는 토끼빵 납시오. 상황버섯과 구기자 추출물이 들어가 건강을 잡고 견과를 넣어 식감을 살렸습니다. 토끼빵. 아 당근을 안고 있는 토끼라니 진짜 귀엽다. 어떡해. 어머. 팥에 견과류까지 실하게 들은 것 좀 보세요. 어머 어머 어머. 이 안에 들어가는 팥이랑 이런 애들도 다 예천에서 다 키워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과하게 달지 않아서 좋고요. 이 팥의 진함과 함께 씹히는 이 견과류의 고소함 그리고 이 빵의 달콤함이 같이 느껴지니까 이거는 여행 오시면은 하나씩 꼭 드셔보셔야겠다. 일단 예뻐가지고 애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용궁역에 위치한 카페답게 토끼빵은 물론 해신차, 용왕님 떡구이 같은 용궁 컨셉의 디저트도 맛볼 수 있습니다. 도끼의 간을 가져오거라. 이런 겁니다. 용왕님의 수염처럼 이렇게 크림을 쫙 묻혀가면서 먹는 게 또 요거의 제맛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쉽진 않네, 이게 생각보다. 육지 속 용궁에서 느낀 달콤한 토끼빵이 있다면 이번에 찾아갈 곳은 어딜까요? 관광객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장소 바로 이곳입니다. 안동에 오면 꼭 들려야 할 여행 필수 코스가 있죠. 바로 짜잔! 월영교인데요. 달빛이 물에 비친 모습, 뜻도 진짜 예쁜 이 월영교. 제가 오늘 한번 제대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름도 예뻐, 이름도. 지난 2003년에 완성된 나무로 만든 달이 월영교인데요. 달밤에 걸으면 더욱 좋은 곳이죠. 낮에는 물론이고 야경을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월영교 다리 모양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더 사랑에 빠지게 되실 겁니다. 이 월영교 다리 모양이요. 그 원희 엄마의 편지 아시죠? 원희 엄마의 편지에 보면 원희 엄마가 남편을 잃은 그 슬픔에 머리카락을 잘라서 미투리를 만들게 되는데 그 미투리 모양을 본떠서 만든 다리가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독 더 뭔가 사랑이 가득한 분들, 연인들, 부부가 함께 찾게 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경치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까지 좀 알아가신다면 훨씬 더 기분 좋고 더 재밌게 경치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월영교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주변에 음식점도 많이 생겼는데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름달 떴어요. 인 줄 알았는데 보름달은 아니고요. 저 보름달의 모양이 오늘 제가 보여드릴 두 번째 디저트와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궁금하시죠? 보름달 뭘까? 가시죠. 보름달과 관련된 빵이라 어서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오면은 또 지역을 닮은 특별한 빵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맞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둥근 보름달을 닮은 빵이 여기 있습니다. 월영교의 특징을 살려 만든 빵, 보름달처럼 속도 꽉 차 있는데요. 그 맛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보름달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빵을 만드신 건가요? 원래 이제 군인 출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역을 하고 공무원 준비를 했습니다. 하면서 공부가 워낙 힘들고 어려워서 산에 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발 이번에는 합격을 기원하면서 보름달을 보면서 제가 소원을 빌었어요. 꼭 합격을 하게 해달라. 그러고 나서 시험을 치고 나서 제가 제주도로 여행을 갔었는데 여행을 가보니까 거기는 지역 특색마다 빵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안동에도 이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안동으로 돌아왔는데 안동에 이제 가장 지역의 명소인 월영교. 또 월영교가 달월자를 쓰고 있고 제 이름이 김달년이에요. 그래서 인연이네. 네, 그래서 한번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둥근 보름달 모양에다가 안에는 이제 안동에서 생산되는 이제 원재료들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크림빵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소원을 빌 때 보름달을 찾는 것처럼 맛 좋은 빵을 원할 땐 달 모양 빵을 찾으세요. 이런저런 마음을 담아 여러 가지 맛으로 탄생했습니다. 보름달을 닮은 크림빵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종류가 되게 많아요. 네, 5가지가 있고요. 네. 앞에서부터 설명드리자면 녹차 크림빵, 팥 크림빵, 흑임자 크림빵, 요거트 크림빵, 딸기 크림빵 이렇게 5종류가 있습니다. 야, 근데 저도 이러면 어렵거든요. 네네. 도대체 이 맛있는 5가지 중에 네네. 뭘부터 먹어야 되나? 뭐가 제일 맛있나? 추천을 해주신다면? 제가 추천드리자면 네. 흑임자 크림빵이랑 딸기 크림빵이 가장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흑임자랑 딸기. 와, 크림이 진짜 잔뜩 들어있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네, 이게 크림이 동물성 크림이라서 네. 여러 개를 드셔도 느끼하지 않고요. 잘 드실 수가 있습니다. 빵 자체도 되게 쫄깃하고 담백하고 네네. 맛있고요. 근데 안에 들어있는 크림이 진짜 풍부한데 되게 진한 우유 맛을 자랑을 하면서도 흑임자가 강하게 또 딱 네네. 치고 들어오니까 진짜 맛있네요. 네, 여기서 비밀 한 개 알려드리자면 이 반죽에 안동에서 생산되는 맛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드시면 식감이 네.
떡과 빵의 사이 약간 되게 쫀득쫀득하죠. 그게 이제 마가 들어가서 그렇게 더 쫀득한 게 있습니다. 안동에서 생산된 참마, 쌀, 딸기와 인근 예천의 흑임자까지 지역 특산물로 속을 꽉 채웠습니다. 월영교를 바라보며 달모양 빵을 입안으로 쏙 뷰 맛집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함께 지역을 닮은 빵 투어 떠나보셨는데 혹시 어떠셨나요? 용궁에서 뛰노는 토끼 모양의 빵도 좋았고요. 그리고 월영교를 바라보는 보름달 모양의 빵도 좋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취향이신가요? 어떤 걸 더 선호하시나요? 뭘 고르시든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역을 닮은 빵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안동의 명소를 둘러보고 그 명소를 꼭 닮은 후식까지 먹는다면 이만한 여행 코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맛보시길 권유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별한 장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심 속에 작은 밀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곳이 떠오르시나요? 자연과 교감하며 이색 체험이 가능한 장소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물 좋고 경치 좋기로 유명한 곳 하면 영월을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 이맘때 영월에 가면 보랏빛 향기를 마음껏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긴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열심히 농사지은 영월의 포도 지금 맛보겠습니다. 날이 점차 선선해지는 이 무렵 영월에선 보랏빛 향기가 물씬 풍겨오는데요.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영월 포도가 제게 다가왔지 말입니다. 이 포도의 맛 속으로 같이 빠져보시겠어요? 새콤, 달콤, 상콤한 영월 포도가 본격 출하에 나섰습니다. 맑은 물줄기 따라 꿀맛 같은 당도와 풍미로 키워낸 영월 포도가 가을과 함께 익어가는데요. 보랏빛 향기 가득한 영월로 달콤한 포도 맛보러 함께 가봅니다. 물 좋고 경치 좋기로 유명한 영월에는 이맘때 보랏빛 과일의 향연이 펼쳐지는데요. 영월의 한 포도 농가를 찾았습니다. 여기 포도밭이다. 와, 안녕하세요. 야, 누가 가을을 갈색빛이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보랏빛인데 지금 포도가 제철인가 봐요. 잘 여문 햇살과 농사꾼의 정성 어린 보살핌으로 올여름 폭염에도 영향받지 않고 포도 농사 작황이 좋습니다. 보통 어떤 포도를 두고 잘 익었다고 얘기할까요? 이 포도는 위에서부터 익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끝에 걸 맛을 봐야지만 이 포도가 당도가 좋은지 또 잘 익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서 이렇게 먹어보면 되는 거겠네요. 당도가 끝까지 흘러 넘치거든요, 지금. 달달함이 극치에 이르는 순간 먹어본 영월 포도. 괜히 전국에서 가장 맛있는 영월 포도가 아니네요. 여기는 또 다른 밭이네요. 예. 김호준님의 또 다른 포도밭에 와봤습니다. 포도가 총 3종류 재배되고 있는데요. 좌측에 파란 봉지 보이는 게 샤인머스켓이고, 샤인머스켓. 예, 우측에 이게 하얀 봉지가 후가롱인데 제가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여기 씨 없는 후가롱. 캠벨뿐 아니라 흑아롱, 샤인머스켓 또한 그 당도가 못지않습니다. 강원도 지방에 아주 적합하고 그 품종은 냉이를 안 받습니다. 그럼 요거는 캠벨 포도랑 맛은 좀 비슷해요? 아니죠. 요건 당도가 씨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도가 더 좋습니다. 흑아롱. 이름도 참 이쁩니다. 영월 포도의 당도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이렇게 압축해서 나온 그런 단맛이 나요. 지금 이제 9월 초잖아요. 네. 여기 한 10일 좀 넘어서 출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도가 보통 한 18브릭스 정도. 18브릭스? 네, 기본이. 영월의 포도가 맛있는 이유는 일교차가 굉장히 커요. 요새 보면은 낮에는 한 30도까지 올라가는데 그 새벽이나 저녁 때 되면은 기온이 한 16도, 17도 정도. 그러니까 차이가 한 반 차이 정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일교차도 있고 석회암지대고 또 껍질이 얇습니다. 영월 포도가 유독 맛있는 이유 이제 알겠네요.
그리고 특히 부부의 사랑으로 키워 더욱 달콤한 맛. 김호준님 부부의 포도밭 부근에서는 포도 직판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수확한 포도 대부분이 이 직판장에서 판매된다고 합니다. 수확한 포도를 포장하고 판매하는 건 아내의 목. 영월포도는 과육의 식감과 향기가 우수해 대한민국 대표 과일 선발 대회에서도 여러 차례 수상한 이력이 있는데요. 그만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우, 제가 밭에서 수확하는 것만 바쁜 줄 알았더니 지금 포장하고 판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바빠요. 이렇게 부부가 같이 포도 농사를 30년 넘게 지으셨잖아요. 아, 이 부부에게 포도란 어떤 의미일까요? 죄송해요. 네. 주문 전화가 쉴 새 없이 오더라고요. 2개씩 묶을 수 있고요. 네네. 올해 포도가 좀 까맣죠. 이 주소 놔두고 갈 거예요. 가져가야 되는. 나의 인생을 달달하게 해줬다? 강원도 하면 옥수수 감자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수입이 별로 안 돼요. 근데 포도는 수입이 좀 되니까 내 인생이 달달하게 해준 거죠. 30년 넘는 세월 부부의 사랑으로 키워 더욱 달달한 영월포도입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1,700톤 정도 예상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거의 90% 이상의 포도가 영월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영월에서 하고 있는 과수 작목 중에서는 그 소득이 좀 큰 편에 속해서 농가분들도 재배하시면서 아주 만족하시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포도 농가를 찾았는데 아니 여기가 포도 농가 맞는 건가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니 잠시만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뭔가 잘못된 건가 싶은데 네네. 제가 지금 포도 농사 짓는 분을 찾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동강 래프팅 샵이잖아요. 맞게 오신 것 같아요. 괜히 산 좋고 물 좋은 영월이 아니겠죠? 동강 래프팅과 영월 포도 농사를 함께 병행하는 문명호님. 영월하면 빼놓을 수 없는 동강, 그 인근에 영월 포도 농장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 먹을 복이 엄청난 듯한데요. 맛있는 포도 한번 따서 한번 드셔보시죠. 영월 포도의 달달함에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야, 오늘 제가 뭐 포도 구경은 제대로 하네요. 아이고, 한번 드셔보시면 진짜 맛있을 거예요. 어떠세요? 근데 이게 포도라고 다 같은 포도가 아닌가 봐요. 영월 포도는 요 동강물 있죠. 동강물이 깨끗하고 좋아서 이 동강물로 키운 포도라서 이렇게 달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 동강의 맑은 물과 석회암으로 인한 점토질 토양, 그리고 밤낮에 큰 일교차에서 재배되어 껍질이 얇고 포도 특유의 짙은 향기와 함께 식감이 좋아 명품 포도로 호평이 자자한데요. 포도를 갖다가 그 래프팅 하러 오시는 손님들한테 택배로 갖다 많이 보내도 맛있다고 해서 연결해서 많이 주문들 하세요. 저도 잠시 일손을 보태봤거든요. 우와, 이게 무게가 한 5kg 넘을 것 같은데요? 한 15kg 될 거예요. 15kg. 와. 이야, 농민들의 정성이 담긴 포도 여기 있습니다. 정성껏 재배해 잘 수확한 포도는 검수를 통해 잘 다듬어 박스에 분류해 담게 되는데요. 잘 포장된 포도 박스들을 차량에 차곡차곡 실어 나릅니다. 도착한 곳은 바로 포도를 수매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영월 포도 농가가 기른 포도가 차에 실려 전국 각지에서 기다리는 소비자들에게 보내질 예정이죠. 이렇게 애지중지 기른 포도를 떠나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예, 올 한 해 긴 장마와 열대야 속에서도 그 영월 포도 농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포도
맛있게 많이 농사 잘 지었으니까 여러분 영월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하늘도 푸르고 날씨도 참 좋은 9월의 어느 날. 어바웃 우리 동네에 찾아온 뉴페이스 주나연 리포터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여기 뭐하러 온 거예요? 혹시 아르바이트 해보셨어요? 아르바이트 해봤죠. 뭐 식당도 해보고 아니면 뭐 회사 일도 해보고 진짜 여러 가지 다 해본 것 같아요. 오늘은 좀 특별한 아르바이트 하러 갈 예정입니다. 특별한 아르바이트? 저 웬만한 건 다 해봐서 지지 않을 자신 있거든요. 오늘도 잘 해보겠습니다. 도전! 오늘 그녀가 향한 곳은 도심 속 작은 밀림. 평소에는 보기 힘든 동물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색다른 경험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이색 카페에서의 하루. 주나연 리포터의 특별한 알바 도전기 함께 하실래요?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대형 카페. 일반 카페와는 사뭇 다른 풍경인데요. 오늘 이곳에선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아르바이트 하러 왔거든요. 이곳에 오면 좀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 어떤 곳인가요? 일단 이곳은 네. 동물들을 보시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예요. 근데 이제 그 동물 중에서도 파충류를. 파충류요? 제가 좀 겁쟁이거든요. 겁이 좀 많은데. 그래도 오늘 한번 일을 해보시면은 파충류에 대한 인식이 그래도 좀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뀔 수 있을까요? 네. 네. 또 저 일은 잘하거든요. 좋습니다. 뭐부터 하면 될까요? 일단은 청소부터 하러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청소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북이부터 카멜레온까지 온갖 파충류들이 총집합한 이곳. 일상에서는 보기 힘든 녀석들까지 그 종류만 30여 종. 무려 100여 마리의 파충류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답니다. 자, 인사도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이 일을 시작해볼까요? 저 이제 청소 도구 다 준비가 됐는데 네. 청소는 보통 얼마나 자주 해주시는 편이에요? 육지거북 같은 경우에는 먹는 양이 되게 많아서 네. 마찬가지로 싸는 양도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조그만 애들이? 네, 맞습니다. 보기와는 좀 다르군요.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얘네들은 항상 수시로 체크를 해주면서 항상 치워주셔야 돼요. 또 보니까 이렇게 변도 치우시지만 이 물그릇도 좀 눈에 띄는데요. 네. 이거는 얼마나 자주 갈아주세요? 육지거북이 물그릇에 변을 보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은 오염된 물을 마시면 안 돼서 그죠. 물그릇도 똑같이 항상 체크해주면서 더러울 때마다 갈아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저 그럼 이제 이 덩어리들부터 좀 치워볼까요? 네, 그러면 한번 해보시죠. 네, 해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잘 부탁한다. 꼬북. 거북이 친구의 아늑한 보금자리를 위해 두 팔 걷어붙인 주나연 리포터. 아이고. 우리 거북 친구야, 많이 먹었구나. 많이 먹었구나.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리가 필수인데요. 여기저기 퍼져 있는 배설물을 치워주고 탈을 일으킬 수 있는 오염된 물도 신선한 물로 교체해주면 청소 클리어. 다음으로 만나볼 친구는 이 친구는 이제 카멜레온인데요. 네. 한번 지금 얹어보시겠어요? 저요? 네, 괜찮을까요? 네. 잘할 수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카멜레온은 벽에 네. 붙는 게 아니라 네. 나뭇가지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손을 쥐면서 돌아다녀요. 저 굉장히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네. 지금 심박수가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카멜레온은 얼마에 한 번씩 이렇게 상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한 달에 두어 번씩 꺼내서 상태를 체크하는데요. 파충류들은 전부 발톱이 있는데 예. 그래서 발톱 부절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으로 카멜레온은 눈 질병이 되게 약해서 네. 눈에 질병이 있는지 눈을 이렇게 가까이서 체크를 합니다. 사장님은 이 파충류에 대해서 엄청 지식이 많으시잖아요. 네. 원래 관심이 많으셨어요? 정말 초등학생 때부터 파충류에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한 종류, 두 종류씩 키우다 보니까 동물을 키우는데 네. 올바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네. 한 번씩은 개체들이 사는 서식지에 가서 환경을 보기도 했고요. 일단 좋아하는 게 너무 컸어가지고 네. 되게 힘든지 모르고 되게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이곳은 파충류를 반려동물로 맞이하고 싶은 이들의 분양을 도와주는 곳이기도 한데요. 파충류는 민감한 만큼 세심한 사육과 케어가 필수입니다. 저 되게 잘하죠? 되게 능숙하게 하시네요. 그쵸? 저 이 정도면 키워도 될까요? 네, 알바를 하루 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야채를 준비를 해놨는데요. 네. 파충류가 정말 재밌는 게 다른 동물들처럼 초식 파충류가 있고 육식 파충류가 있고 잡식 파충류가 있어요. 육지거북의 먹이를 준비를 해줄 거예요. 네. 보통 치커리, 청경채, 애호박, 당근을 요일마다 다르게 주고 있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청경채를 주는 날이라서 청경채를 줘야 되는데 이 끝에 뿌리 부분을 잘라주셔야 돼요. 끝에 뿌리 부분이 딱딱하다 보니까 어린 육지거북들은 잘 씹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잘라서 손질을 해줄 겁니다. 이 정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컵에 넣어주시면 먹이컵 한 컵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손님 맞이 준비 완료입니다. 카페를 찾은 귀여운 손님들로 가게 안은 시끌벅적. 책에서만 보던 동물들과 직접 교감하는 이야, 특별한 잘하는데. 체험. 우리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깁니다. 너무 신기하고 먹이도 주고 그러면서 애들 이제 호기심도 더 많이 이제 했던 것들을 풀어줄 수 있고 애들이 직접 눈으로 보는 거하고 책으로 보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움직임도 관찰하고 먹이도 주고 함으로써 생태 교육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열심히 일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달콤한 휴식. 처음에는 그저 무섭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던 파충류와의 만남이었지만 그녀에게 특별한 추억을 남겼다는데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네, 제가 오늘 파충류 카페 1일 알바 체험을 해봤는데요. 어디서도 할 수 없는 진귀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생각보다 제가 파충류들이랑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잊지 못할 아주 소중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지친 마음을 좀 쉬고 또 독특한 경험, 마음의 여유 이런 것들을 찾고 싶다면 멀리 가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 이 이색 카페로 오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 잠시 쉬어갈 여유와 힐링이 필요하시다고요? 자연과 교감할 수 있고 어디에서도 쉽게 할 수 없는 이색 체험이 기다리는 이곳은 어떠세요? 도심 속 작은 밀림, 특별한 친구들과의 만남이 기다리는 이색 파충류 카페. 뭐 하세요? 어서 오세요. 컴온, 컴온. 네, 이런 특별한 장소에 아이들과 함께 한다면 재미있는 체험도 되고 추억도 쌓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런 재미난 장소가 많이 있죠? 많이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톡톡 전국시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